우리가 상황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뭐든지 상황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100일만 미쳐라 95일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생물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루이 파스텔가 정말 단순하지만 명쾌한 명언을 저희에게 던져줍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한 비밀을 말해줄게. 나의 강점은 끈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끈기 있는 자만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결국 그 목표에 얼마만큼 집요하게 집착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하고 고민하고 다시 개선하는 피드백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과학 시간에 했었던 그 비닐봉투에 또는 종이에 불을 붙이는 돋보기를 가지고 대낮에 우리는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그 실험을 하면서 가장 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죠. 초점에서 벗어나면 결국 불을 붙일 수 없다. 불이 붙을 때까지 초점을, 즉 태양과 돋보기와 내가 불을 붙이고자 하는 그 지점에, 그 대상에 집중하는 그 목표를 잃지 않는 그 집요함과 끈기가 결국은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 아주 작은 실험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은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 마음의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끈기라고 하는 그 인성적 요소, 그 태도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체력이라고도 부르는 이 끈기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지금 현재 해석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끈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오늘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메타인지를 높여가기 위해서 끈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그릇, 자신을 보는 거울,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나를 얼만큼 스스로 아느냐, 결국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 앞에 주저앉고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어렵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에베레스트 산 정상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의 횟수의 반복,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끊임없는 혁신 활동, 즉 혁신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고 반복만 우리가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횟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횟수의 단계가 결국은 수입과 연관되고 확률을 높여나가는 중요한 과정인 거죠. 아무리 좋은 배우가 있고 지금 뭐 톰 크루즈가 한국에 또 내한을 해서 새 영화를 홍보하고 있죠. 근데 한국만 올까요? 아닙니다. 그
시사회와 프리미어 상영회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나라마다 돌면서 한단 말이죠. 왜? 결국은 그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관객들이 이런 영화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프리미어 시사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투어를 하는 것이죠. 그 투어를 하는 만큼 이슈가 되는 만큼 뭐가 되죠? 영화의 홍보, 즉 영화의 상영, 개봉일이 홍보가 되는 거고. 누가 나오는데? 톰 크루즈가 나와. 톰 크루즈가 무슨 영화인데? 미션 임파서블이야. 미션 임파서블이 무슨 영화인데? 톰 크루즈가 그 영화 출연할 때마다 목숨을 건 스턴트를 찍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이번엔 또 뭐가 대단한데 오토바이를 타고 낙하산을 타는데 스턴트맨 없이 자기가 직접 한데, 이런 이슈가 우리에게 전달된 순간부터 우리들은 입소문을 또 퍼뜨리고 예고편을 또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가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볼 것인가라고 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일본도 갈 거고 뭐 중국도 갈 거고, 그 영화를 많이 소비하는 그동안의 레퍼런스나 그동안의 영화의 상영 누적 관람객들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나라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행동들이 결국 톰 크루즈가 오늘 한국에 와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그 나라들을 반복하는가가 영화의 흥행 수입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혁신행동 중에서 몇 통의 가망 고객과 기존 고객에게 컨택할 것인가? 컨택한다는 것은 통화나 만남이나 SNS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그와 함께 오늘 하루에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 케이스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꾸준한 끈기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여러분들은 정독해야만 합니다. 아니, 십독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알리스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적어도 십독은 해야 합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거든요. 고객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고객이 나보다 더 많은 거절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또는 그 서비스, 제품, 사람 또는 기업, 그들보다 뭔가 더 나은 전략, 더 좋은 비전, 이런 것들을 전략을 내가 잘 버무리려고 하면 내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나 나는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사이먼 사이넥의 그 명절을 적어도 5번에서 10번은 읽고, 내가 뭐 어떤 이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를 바탕으로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이 업의 정의를 내 스스로가 명확하게 내렸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맨날 나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라는 어떤 그런 초보 마인드로 계속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반복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나 이제 고작 뭐 3개월 했는데, 나 이제 1년 했는데, 대표님이 3년은 한번 미쳐보라고 했는데, 그죠? 시간은 가지만 내가 혁신 행동을 통해서 뭔가 성장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매일 사람만 많이 만난다고, 오래 만난다고, 자주 만난다고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피드백은 행동을 수정하고 행동의 방법론, 그리고 전략, 또 나의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풋,
인풋이라는 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입력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이제 용어인데요. 내가 지식의 인풋을 지금 얼마만큼 수용하는가? 행동하고 이 시스템을 내가 구축하면서 고객을 만나고 예비 창업자를 만나면서 내가 창업 설명회, 바른 자세 시연을 경험하고 내가 고객으로서 이 특허받는 있는 바른 자세에 정말 미쳐 있고 매니아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들을 혁신행동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오늘 그 혁신행동을 다시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자꾸자꾸 담금질해 나가야 되는 거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고객과 예비 창업자는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나보다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를 우리 또는 수많은 마케팅 이 시장으로부터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즉, 돈 안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이 삶에 자신들의 삶에서 이 제품과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힘 이꼬르 능력, 힘과 능력, 이것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파장, 이걸 우리는 그 능력을 영향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우리부터 변화해야 된다. 나부터 혁신행동으로 변화해야 된다. 잠깐 귀를 쉴까요?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가 횟수만 반복하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정성적인, 정량적으로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은 횟수를 늘리는 거고요. 정성적인 훈련, 이 정성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그 횟수를 하는 나의 마음의 준비와 스킬, 기술과 그리고 훈련을 통한 숙련된 과정들, 또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꾸 숙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횟수만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횟수만 무조건 반복한 것도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기록을 하고 그 사건 상황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복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기가 피드백이거든요. 복기라는 것은 바둑 용어잖아요. 바둑의 기사들이 이 대국을 두고 나서 승패가 갈려지고 납니다. 그럼 승패가 나누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서로가 뒀던 수들을 다시 한번 두면서 서로가 학습을 하는 경험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를 통해서 승자는 왜 이겼고 어디에서 패점이 있었는지 왜 지게 됐는지를 서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고 있는 일들을 바둑 대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했던 일들을 복기해야 되는 거죠. 즉 어제를 복기해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수를 둬야 되는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핵심 엑기스는 우리가 혁신 행동을 매일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할 때 복리가 발생한다. 복리가 작동된다. 복리라고 하는 이 금융경제활동의 시스템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혁신행동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목표점은 1% 성장이거든요. 어제 15분을 읽었으면 나는 오늘 16분을 읽던지, 어제 5페이지를 읽었으면 오늘 5페이지 반을 읽던지, 그죠? 표나지 않는 행동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1%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김연아가 마치 그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500도가 넘는 그 회전을 어제 100번을 했어요. 그럼 오늘 김연아는 101번을 하게 될 겁니다. 또는 102번을 할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103번도 하겠죠. 그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완벽한 올림픽에서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야구 선수도 최동원 선수 같은, 뭐 선동열 선수 같은 이런 정말 위대한 야구 선수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깨가 나갈 때까지 던졌잖아요. 그죠? 그 완벽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 어깨 근육이 찢어질 때까지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을 벌고 싶고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 혁신 행동은 자꾸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돈이 급하니까. 이해해요. 근데 그 돈은 지속적인 혁신 행동을 통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돈에 집중하게 되면 나만 바빠요. 내가 계속 바쁘다니까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내 몸은 하나야. 그렇게 되니까 뭐가 안 일어납니까? 복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복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나 혼자에 대해 나 혼자 바빠지고 나 혼자 24시간에 일하는 시간만 일하게 돼요. 그렇게라도 일하면 다행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서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끈기가 떨어집니다. 동기가 떨어지게 돼요. 몸이 자꾸 지칩니다.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번아웃은 말 그대로 찰진 상태, 지치는 상태, 뭐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는 거죠.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맞춰야 되나? 1% 성장의 곱하기 복제 행동이 되어져 있죠. 나 혼자서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을 한 경영자들도요, 회사를 창업해도 혼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려움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고 난관 투성이고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내가 오늘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전문 지식, 내가 하고자 하는 업의 전문 지식부터 갖춰야 되겠다.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나보다도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선행 사례들을 학습하기 시작해요. 그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라는 건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만나는 그런 강연회가 될 수도 있고, 미팅이 될 수도 있고, 티타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못 만난다면 책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대를 관통하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 내가 했던 일들을 먼저 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 창업한 사람들이면 창업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성공을 이뤘나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당연히 늦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바쁩니다. 초기에는요. 시스템도 없고 자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혁신행동입니다. 제가 혁신행동, 슬리밍고에서 부르는 혁신행동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고 전문성,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있는 바른 자세는 자세 건강이란 말이죠. 자세 건강은
근골격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럼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나쁜 자세인 거고 나쁜 자세는 습관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모든 성공학, 그 다음에 뇌가 건강, 미용, 모든 부분에서 지금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지속적으로 시간과 학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버릇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평소 해왔던 생각과 행동이 축적된 결과물이죠.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성공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틀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것 영역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핍에 시달립니다. 부지러워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게 뇌가소성, 신경가소성을 얘기하죠. 그럼 끝나고 신경가소성이 뭔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왜 지금 뇌과학자들, 의학자, 의사들, 그리고 모든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사업가들은 뇌가소성,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리미트리스,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제가 9대 불가사의 선포했죠. 오늘부터 우리는 변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부터라고 하는 그 9대 불가사의를 우리는 오늘 실천할 수 있다라는 이번 주 여러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거 계속 또 심도 있게 나가고 그 다음 마지막까지는 시간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100회를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혁신행동을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해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내 삶에서 혁신행동이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부터 혁신행동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인 복제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다시금 여러분들 혁신행동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지난달에 했었고 이번 6월달 마감 때 했었는지를 점검하고 7월 시작 때 여러분들이 1%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멘토들과 점검하고 실행하는 7월을 준비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